중년이 넘어가는 부부들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똥덩어리 집어던지고 또 똥덩어리를 집어던지면서 서로를 똥범벅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하지 마. 근데 어떻게? 사실이잖아.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한두 가지만 바꾸면 이 가족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결정체이자 우정의 결정체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 짜릿한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아주 오랜 세월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고 감정을 나누고 그리고 의지하고 대신 이제 사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더 독점력이 있는데 나이 들면 사랑 식으면서 독점력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부야말로 세월 지나가면서 둘도 없는 친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부부관계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들이 우리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도 사실상 줄거나 떠나거나 혹은 죽거나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긴 생에 살아가면서 내 몸 아프면서 나에 대해서 살뜰히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배우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혼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에요. 뭐 별거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알콩달콩 꿀 뚝뚝 떨어지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라 참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거 나쁘냐? 괜찮아요. 고통스럽게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거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둘이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부 사이를 잘 조율하고 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 파악하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반복적으로 생애를 겪으면서 넘어졌던 돌부리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자꾸 넘어져. 알면서 넘어지는 돌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한두 가지만 바꾸면 이 부부는 대부분 좋아진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 상담 현장에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바꾸었으면 하는 요소는 대개 한 가지나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우선순위를 먼저 잡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하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것만은 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아도 돼요. 완화만 되어도 부부는 같이 살 가능성이 같이 살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아요. 왠지 아세요? 재혼은 더 힘들고 이혼도 몹시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소통의 문제죠. 왜냐하면 부부도 인간관계예요. 가족도 인간관계고요. 이걸 우리가 가족 내의 관계, 가족 외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데 참 흥미로워요. 가족 내에서 관계 잘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잘해요.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들, 관계를 다루는 방식과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하는 능력 혹은 그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여러 처사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관계 능력 안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능력을 보면 내가 내 배우자와 잘 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가 사실 판명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중년이 넘어가는 부부들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거죠. 아이고 당신이 퍽이나 하겠다 이런 얘기. 사실 그런 얘기들이 상대방이 불쾌한 줄 알면서도 더 자주 써요. 그게 다른 인간관계랑 다른 점이에요. 상처가 된다는 걸 알고도 어쩌다 쓰는 건 사회생활이에요. 근데 상처가 되는 걸 알지만 정말 습관적으로 그 말을 반복하는 것, 이게 사회생활하고 다른 부부의 생활이고 가족의 생활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발생하냐면 우리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안심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전감이 공격성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상적 공격성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상적 공격성 중에 제일 빨리 줄여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이 가장 혹독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야, 돼지, 야, 넌 눈이 어떻게 이렇게 짝짝이냐? 그 말을 평생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이게 컴플렉스였는데. 그래서 그만하지 마. 그만하지 말라니까? 근데 어떻게? 사실이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장면이 막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담 현장에서 어떤 말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냐. 대부분 대본에 나와요. 제일 빨리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을 딱 줄이는 순간 이 가족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그 말이 제일 늦게 나와요. 돌려서 나중에야 나오는 말이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한번 딱 듣잖아요. 아주 미친 듯이 힘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옆에 대패 구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견디라고 말씀드려요.
그 말을 나중에 몇 번 듣잖아요.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좋아서 막 이렇게 삐쭉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를 거듭하게 되죠. 제일 먼저 일상적 공격성 정말 관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일상적 공격성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1순위 말이 있어요. 그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 부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괜찮은 부부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 요소는 다 우리가 이혼 이유랑 똑같아요. 성격 차이예요.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 이유가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맞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고 안 할 사람이라고 아예 규정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하고 안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안 하고 안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랑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차이는 다 인정을 해요. 중요한 건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은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나를 비난한다 라고 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내 의견을 묵살하는 거고, 동시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결정을 할 파트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을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양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부부싸움은 정말 폭력적인 걸 배제하고 나머지는 저는 대부분 5대5 아니면 6대4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주거니 받거니 똥덩어리 집어던지고 또 똥덩어리를 집어던지면서 서로를 똥범벅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분화도라고 부릅니다. 분화도라고 하는 건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또 판단하는 방식, 그걸로 반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분화도가 보통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요. 간혹 분화도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높은 분화도를 갖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분화도가 동시에 낮은 사람들 둘이 만나면 서로를 계속 낮추는 작업으로 들어가요. 이걸 비난의 방식으로, 혹은 폭력의 방식으로, 혹은 무시의 방식으로, 때로는 이렇게 약올림의 방식으로 해서 서로를 발전하지 못하게 일부러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부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땐 이 사람이 굉장히 잘못한 사람인 것 같구나, 이 사람이 한쪽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5대5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니 문제가 뭐가 중요해요? 전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고통스러우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부가 앞으로 더 좋아지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점이 좋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 저희가 부부 상담을 하면 이제 처음에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5회기 같이 따로따로 상담해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 다음 같이 모아서 한 또 5회기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있을 때, 남편하고 있을 땐 남편에 대해서 엄청 비난하던 사람이 따로 상담할 때는 남편이 이런 면이 있지만 제가 또 잘못한 점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함께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그래도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요 하다가 따로 있을 때는 미친 듯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놀랍게 한쪽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양쪽이 같이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다루고, 대신에 가장 우선순위는 대부분 부부가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거 하나, 아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서로 모르느냐? 1대1로 얘기해 보잖아요. 정확하게 서로 알고 있어요. 대신 안 하는 거예요. 혹은 못 하거나. 그러면 함께 만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서로에게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지를 각자 노력할 부분들을 상담을 하고요. 이어서 함께 모인 다음에 서로 이거를 노력을 했으니까 조금씩 좋아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같이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부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부부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옥 같다? 그럼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런 형편없어? 이런데 지나온 세월을 쭉 살펴봤을 때 평균값이 괜찮으면 이 사람하고는 살 수 있어요. 부부도 인간관계니까요.